자,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인 만큼 지난 대선과는 다른 풍경이 많이 있다는 점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취임식도요, 전과는 분명 다르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다르게 치러질 예정입니까? 취임식이. 지금 현재 이제 취임식 같은 경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식 때 무려 7만 명 가까이를 초청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만 명 가까이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경호팀에 물어봤는데, 네. 광화문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전혀 아직 연락이, 누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큰일 나죠. 미리 연락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광화문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내가 되면은 광화문에서 100만 명 모여놓고 하겠다 했는데, 네. 상당히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지금 야위도 아니고 오히려 안에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근데 당선이 된다면 곧장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먼저 국정 운영을 시작을 하고 8월 15일 광복절 때 취임식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혹시나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취임식을 관할하는 부서는 일단 취임식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취임식은 그럼 안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몇 가지로 추려놨다고 죄송합니다. 합니다. 안행부가 아니고 행자부입니다. 행자부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제가 잘못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대통령 취임 선서를 헌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하루 이틀 후에 취임식을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한 또 아니면은 대통령 취임 선서와 취임식을 같이 하지만 다만 행사를 좀 크게 하지 않고 약식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요. 네. 또한 마지막으로는 아예 그 취임식 없이 대통령 취임 선서만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지금 그 행자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대통령 측에서 어떤 형식을, 어떤 절차를 거칠지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후보들 가운데 다들 취임식을 어떻게 치를지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후보 취임식 어떻게 치르겠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일단 국회에 가면 국회 본회의장 이렇게 돔형으로 되어 있는 의사당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정문 앞에 있는 계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줄여서 정현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홀이 있는데요. 그 로텐다 홀이라고 하는 저기서 할 것이냐. 저기서 네. 보통 이제 제헌절 기념식 등 그런 행사들, 국회 내부 행사들을 하는 곳인데 둘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호 문제가 같이 끼어들면 네. 경호 문제가 되면 아까 하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호 차원에서는 아마 실내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러나 네. 날씨만 좋다면 문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저 지금 보이는 정현관, 저 계단, 야외 저 계단 앞에 네. 있는 그 현관 앞에 있는 그 공간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취임식은 조금 전에 잠깐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요. 국회 취임 선서를 8.15 광복절 날 광화문에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먼저 국정 운영 시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취임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후보도 한번 볼까요? 안철수 후보죠. 네, 안철수 후보는 어떤 취임식이죠? 후보도 그 국회에서 취임 선서만 간단히 네. 하는 것으로 지금 국정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취임 선서만 간단히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유승민 후보 역시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취임식을 선호하는지는 입장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 그럼 심상정 후보 후보는요? 역시도 취임식 자체에 대해서는 심 후보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사실은 취임식을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떤 규모로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취임 선서에서 하게 되는 그 선서 내용을 얼마만큼 새기고 마음에 진심이 우러나게 실천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하는데요. 헌법 69조에 있습니다. 문장이 하나니까 짧으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 자체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네. 선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선서를 한 후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